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시드니의 럭비 선수 출신 샘 벨러드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아실 텐데요. 그는 2010년 친구 파티에 갔다가 모험심에 정원 민달팽이를 목구멍으로 삼켰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샘은 곧 병이 났고 폐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폐 기생충의 원인인 광동주혈선충은 본래 들쥐의 폐혈관 내에 기생하는 작은 선충인데 중간 숙주인 아프리카 달팽이, 민달팽이 등에 있는 유충을 잘못 섭취하면 이 선충이 지닌 성질에 따라 우선 뇌 안으로 침투하고 사람의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샘은 뇌수막염에 걸렸고 420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샘은 병에 걸린 지 3년 뒤 휠체어 신세로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완치가 되지 않아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주입받고 체온 조절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호주의 국가장애보험 제도를 신청해 약 5억 원의 보조금 대상 자격까지 얻었지만 그 금액이 1억 4천으로 삭감되었다고도 하는데요. 결국 샘은 2018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잘못 먹었다가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감을 한 번에 3개 먹고 장을 5cm 절제했다는 중국 여성입니다. 늦가을부터 초겨울의 계절 중국에서는 게와 감이 대량으로 유통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절강성 항저우시에 거주하는 펑씨는 게와 감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했던 분으로 과일 가게에서 감을 사서 단숨에 3개를 먹고 저녁 식사 때 친구가 보내준 상하이 게를 단숨에 2마리나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펑씨는 약간의 복통은 느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다음날 복통이 심해져서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참은 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검사 결과 펑씨의 소장은 이미 막혀있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펑씨의 소장 내에 대량의 딱딱한 결석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가장 큰 것은 달걀만한 크기로 이미 장을 극도로 압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장이 좁아져 이물질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허혈성 괴사를 일으키고 있어 소장을 5cm 정도 절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감과 게를 자주 먹어 감위석이라는 게 생겼다는 판단을 의사가 했다고 하네요. 의사에 따르면 감에는 다량의 탄닌산이 포함되어 있고 게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을 함께 섭취하면 물에 녹기 어려운 침전 물질이 쉬어지는 것 외에 침전 물질이 위 안에 음식의 남은 찌꺼기를 흡착해 스노우볼처럼 커져서 감위석이 된다고 했다네요. 이런 상극 음식은 은근 많기도 한데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며 장어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 소화를 방해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근히 상극인 음식들도 잘 골라 먹어야겠네요. 다음은 일본의 육회대장균 식중독 사태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육회나 소 생간을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육회를 먹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2011년 일본의 푸드토로스라는 회사의 야끼니쿠 체인점 브랜드인 야끼니쿠 주가 에비스에서 육회를 먹은 고객들이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총 181명의 환자 중에서 32명이 중증의 용혈성 요독 증후군 상태에 빠지고 결국 5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사고 원인은 육회를 제공한 체인점 그리고 고기 도매상인 야마토 야쇼텐이라는 회사에 있었다고 하는데 생식용 허가를 받은 와규가 아닌 교잡종 소의 폐사한 고기를 생식용으로 푸드토로스에 팔았고 푸드토로스는 신선한 고기라고 생각해 육회로 제공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해당 체인점과 회사는 손해배상 문제로 경영이 악화되며 폐업하여 사라져버렸고 법적으로는 쇠고기 관리 강화가 실시되면서 생식용 고기 가공 설비의 엄격한 분리 및 세균 미생물 검사는 물론 자격자의 감독하에 생식용 고기도 60도 이상에서 2분 이상 살균 처리가 의무화되고 그 다음에는 소의 생간 유통까지 완전 금지시켜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소 생간은 많이 위험한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소의 생간에 들어있는 기생충인 개회충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인데 개회충에 감염되면
발열을 비롯한 몸살 증상이 나타나고 개회충이 혈액을 타고 눈이나 뇌로 이동할 경우 눈이 침침해지거나 눈에 부유물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백내장, 척수염, 간질환, 뇌경색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음식 탑티어로 꼽히는 음식은 바로 민물고기회일 텐데요. 그 이유는 간흡충, 간 디스토마로 많이 알려진 이 디스토마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민물고기에는 거의 다 이 간흡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민물고기 회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그나마 안전한 빙어를 초장에 푹 찍어 드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쏘가리는 육질이 탄탄하고 비늘이 매끈해 디스토마가 살 수 없는 비늘 형태를 가져 살에는 디스토마가 없지만 어식성 어종이라 내장에는 디스토마가 엄청나게 많아 손질할 때 내장만 터뜨리지 않으면 돈보다 맛있는 쏘가리 회를 즐길 수 있다고도 합니다. 향어 역시 비슷한 이유로 디스토마가 거의 서식할 수 없어서 이렇게 회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꺽지라는 물고기 역시 쏘가리와 맛이 거의 비슷하고 회 뜨는 방법 또한 쏘가리와 비슷해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가물치 역시 회로 먹을 수는 있지만 주로 임산부에게 푹 고아서 주거나 아이들 먹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베스 역시도 회로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맛이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입니다. 2009년 일어났던 일인데요.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4명의 부녀자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다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당시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요.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검경은 많은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백모씨 부녀가 지목되었고 이 둘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아빠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대법원에서 역시 형이 확정되면서 그렇게 사건이 끝이 나나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와 당신이 혹하는 사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당시 사건의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이나 익산 약초 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무죄였던 이들이 범인으로 잡혀 들어가자 재심 변론을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도 재심을 맡아 변호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백모 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서 검사와의 취조 과정에서 청산가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지만 검사가 이렇게 생겼다고 유도하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CCTV가 나오는 등 굉장히 부적절한 조사와 취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결국 2023년 3월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재판이 열렸고 앞서 말씀드린 CCTV가 재판 때 재생되면서 재심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작년 1월 4일 재심을 결정하면서 백모 씨와 딸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가 잘못된 것이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지만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백씨 모녀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유도신문을 했던 담당 검사는 결국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건 의뢰인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도 하네요. 음식을 잘못 먹었던 사건으로 가장 슬픈 사건은 62년에 일어난 보거할 중독 사건인데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 노인은 평소 고깃국이나 한번 먹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쳤고 결국 부인이 쓰레기통을 뒤져 생선 내장을 주워와 이것저것 넣어 국을 끓여 먹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안에 보거 내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다음에 또 일어났는데 이웃에 사는 목수 2명이 그래도 입관을 해야 한다며 그 노인의 관을 짜줬다고 합니다. 죽은 노인의 부인은 그게 고마워서 뜨거운 밥 한 술이라도 대접한다며 내놓은 게 남편이 먹다 남긴 보거국에 두부를 넣고 새로 끓인 국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게 보거독 때문이었다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결국 그 목수 2명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었다고 하는데요.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흉흉해지자 당시 윤보선 대통령은 비서관을 통해 문상을 하고 각각 2만 환씩 조의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윤치현 서울시장 역시 각각의 집에 쌀 한 가마니를 보내고 성북구청장과 삼양동장은 직원들을 모두 동원해 새 집의 합동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하네요. 이런 보거 중독 사건 사고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92년에는 마산의 한 초밥집에서 보거회를 시켜 먹던 손님 2명이 손마비 증세가 오자 요리사를 불러 항했고, 그러자 요리사는 깨끗이 처리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자신이 그 회를 집어먹고 바로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정말 보거는 무서운 음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